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묻곤 하지요.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영향이 될까? 아니면 멀리해야 할 사람일까?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을 헤아려 보지만 때로는 그 판단이 빗나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때는 따뜻하게 다가왔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날 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셨나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과 습관 속에 어김없이 스며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손은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손의 작은 움직임과 습관은 우리의 무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피셔 박사는 거짓과 불안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본성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무의식적 습관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순간의 거짓은 가능해도 습관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손짓과 표정을 관찰하고 이후 드러난 행동 패턴을 비교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화 중 손톱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연구팀은 결론 지었습니다. 손끝의 습관은 그 사람의 신뢰도와 태도를 예고하는 신호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통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손톱을 보세요. 깨끗하고 단정한 손톱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섬세함과 자기관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평소에도 허술하고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자리에서도 손톱을 방치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무의식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대화 중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손가락을 꼬거나 손톱을 뜯으며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팔짱을 끼고 손을 숨기는 행동입니다. 팔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 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 중에 팔짱을 끼고 있다면 이미 속으로는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깊은 정을 주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나치게 큰 손짓을 사용하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말을 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과장된 제스처를 반복하는 모습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과도한 몸짓은 허세와 불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짓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속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반면 요란한 손짓에는 허세와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악수할 때 드러납니다. 악수할 때 손등을 위로 하는 사람은 내가 위다 는 무의식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상대방의 손을 감싸주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손을 수평으로 부드럽게 내미는 사람은 같은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이입니다.
단 한 번의 악수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의 각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손끝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괜히 요란하게 손을 흔드는 이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허세와 불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손을 내미는 자세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악수를 청할 때 손등을 위로 올리는 이는 자신의 우위를 알리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 중에 드러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펼쳐 당신의 손을 감싸는 이는 진심 어린 존중과 따스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손을 수평으로 부드럽게 내미는 이는 당신과 같은 높이에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악수 하나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의 각도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작은 습관이 곧 큰 진심을 품고 있습니다. 손톱이 지저분한 이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는 이는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는 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며 손짓이 과장된 이는 허세와 불안이 얽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은 영혼의 거울이 되어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저 말을 듣지 말고 손끝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 손끝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은은히 빛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읽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표정입니다. 사람은 말을 아무리 다듬어도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세한 표정 하나에도 숨겨진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진심은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은 1,500명의 표정을 분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2초 순간 표정을 포착해 성향을 예측했더니 무려 82%의 정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입가의 미세한 떨림, 눈과 주름의 흐름, 눈빛의 찰나 변화가 모두 본심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표정에서 본심을 읽는 5가지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술은 웃지만 눈과 근육은 냉랭한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실수에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실수할 때 살짝 올라가는 눈가. 이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무의식의 드러남입니다. 경쟁심이 깊이 깔려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셋째, 칭찬을 들으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흔들리는 눈빛은 인정받고 싶은 갈증을 숨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나는 더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서운함과 질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을 지적받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속으로 변명하거나 남을 탓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이런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웃음이 지나치게 큰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터지는 과장된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와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은 갈망이 과장된 웃음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눈이 웃지 않는 이는 가식이 깊고, 남의 실수에 웃는 이는 우월감이 강하며, 칭찬에 눈을 피하는 이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지적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이는 책임을 피하려 하고, 웃음이 과한 이는 내면에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눈가의 주름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보다 표정보다 찰나의 눈빛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마치 마음의 창문과도 같아 그 사람의 내면과 자존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200명의 걸음을 6개월 동안 지켜본 끝에 밝혀낸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다. 발을 끌며 걷는 이들은 무심함과 책임 회피 변명하는 습성이 짙었고,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빠른 이들은 과시욕과 지배 욕구를 숨기지 못했다.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걷는 사람들은 결정 내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걸음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다는 말 믿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걸음걸이를 통해 본성을 읽어내는 5가지 신호를 들려주겠다. 첫째, 발을 질질 끄는 이들.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삶을 대충 살아가려는 마음이 발끝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답답함이 밀려오고 중요한 순간마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둘째,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이들. 발끝만 바라보며 걷는 그들의 모습은 낮은 자존감과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처음엔 순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한 발짝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지나치게 빠른 걸음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결과를 향해 성급히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 이런 이들과 함께하면 늘 숨이 차고 대화는 얕아지기 십상이다. 깊은 생각보다 순간적인 선택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과도하게 넓은 보폭 자신감이 넘쳐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은 걸음과 과장된 팔짓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반영한다.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이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다섯째, 방향 없이 흔들리며 걷는 사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거나 갑작스레 속도를 바꾸는 모습은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이 몸에 밴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쉽게 바꿔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 정리해보자. 발을 끌며 걷는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름을 품고 있으며, 어깨를 움츠리는 이는 낮은 자존감과 눈치 보기가 몸에 밴 사람이다. 걸음이 지나치게 빠른 이는 불안과 조급함에 휘둘리고, 보폭이 지나치게 큰 이는 과시욕과 허세를 숨기지 못한다. 방향 없이 걷는 이는 결정력 부족과 흔들림이 삶에 깊게 배어 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걸음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이다. 누군가를 알기 원한다면 함께 걸어보라. 말보다 걸음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 이것이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다. 이어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자. 바로 말버릇이다. 말에는 그 사람의 삶 성격, 나아가 본성까지 녹아 있다. 표정은 감출 수 있고 옷차림은 꾸밀 수 있지만 말버릇은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진이 2년 동안 1,000명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평소 말버릇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간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92%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힌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 속에서 본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 5가지 신호를 전해주겠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나도 그거 해봤어. 나 옛날에 이런 경험 있어. 대화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이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깊은 열등감이 숨겨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종종 나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언젠가 짓누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작은 말투와 행동에서 그 조짐이 스며나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남의 말을 끊는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채는 사람은
이미 속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여깁니다. 결국 그런 이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려 합니다. 두 번째로 과도하게 겸손을 가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뭘요? 별거 한 게 없어요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듯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더 인정해줘 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이런 과장된 겸손이 오히려 질투와 비교를 키워 관계를 병들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무례한 농담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농담이 칼날처럼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꼬는 말투가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 역시 너는 나랑 달라. 같은 말 뒤에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를 깎아내릴 빌미를 찾아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열등감이 강합니다.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권위의식과 무시하는 성향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겸손은 질투와 비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은 상대를 깔보려는 마음의 표현이며 비꼬는 말투는 숨은 경쟁심과 우월감을 품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마지막 신호, 작은 행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지만 무심코 드러나는 작은 행동에는 숨길 수 없는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작은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행동은 말보다 4배나 더 큰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쉽게 잊히지만 작은 몸짓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신뢰를 쌓거나 허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닌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작은 행동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을 서둘러 닫는가?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데 굳이 닫힌 버튼을 누른다면 그는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가? 약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언젠가 내게도 같은 본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가? 이게 뭐야? 하며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사람은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경계선까지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넷째,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가 함께 있는 시간에 핸드폰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간다면 언젠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도 귀찮아하는가? 물 한 잔만 줄래? 그것 좀 건네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작은 요청조차 번거로워하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이 결국 큰 신뢰를 얻는 법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약자를 깔보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은 경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대화 중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은 정기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한 문장을 조용히 떠올렸다.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작은 행동 속에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말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다.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작은 몸짓을 살펴야 한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심과 본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5번째 신호이다. 이쯤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드러난다면 사람은 과연 평생 변할 수 없는 걸까? 나도 고치고 싶은 습관을 안고 살아가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인간의 뇌는 반복 앞에 놀라울 만큼 순응하는 존재이다. 단순히 습관이 무의식이 되는 것을 넘어서 무의식마저도 새롭게 다시 빚어낼 수 있다. 물론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미 몸에 밴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 흥미로운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고 싶다. 미국 UCLA 행동연구소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게는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반복하도록 지시했다. 반면 B그룹에게는 다르게 접근하게 했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매일 짧게 그 경험을 적어보게 했다. 3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다. A그룹은 겨우 14%만이 습관을 개선했지만 B그룹은 무려 76%가 변화에 성공했다. 억누르려 한 이들은 실패하고 알아차리고 기록한 이들이 5배나 더 많은 변화를 이룬 것이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습관은 자제력이 아니라 인지와 반복 기록으로 바뀐다. 이제부터 나 역시 이 3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멈추는 연습을 하자. 손톱을 물어뜯으려 할 때, 발걸음이 급해질 때, 남의 말을 끊으려는 찰나,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지금 내가 이 행동을 알아챘어.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알아차림이 뇌의 자동행동 회로를 끊는 시작점이 된다고 한다. 단 3초의 멈춤, 그것이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가 된다. 둘째, 반대 행동을 미리 정해두자.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다면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는다. 빠른 걸음이 습관이라면 일부러 느리게 걷는다. 하루에 단 3번만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1일 후에는 뇌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독일 베를린대 연구팀이 밝혀냈다. 셋째, 매일 기록하자. 오늘 몇 번 멈췄는지, 몇 번 다른 행동을 했는지 조용히 써내려간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6개월간 조사한 끝에 기록한 사람들의 습관, 개선 성공률이 8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뇌에 새로운 길을 새기는 신호이자 명령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다시 시작하라. 습관은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인지하고 조그맣게 행동하고 묵묵히 기록하며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쌓임은 결국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고 나아가 본성마저도 변화시킨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고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자. 그리고 오늘 단 한 번 멈추고 단 한 번 다른 행동을 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6개월 뒤 우리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신호를 꼭 마음에 새겨두자.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오래전 우리에게 남긴 잊지 말아야 할 지혜이다. 물끄러미 누군가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선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이 세상은 나를 어떤 빛깔로 비추고 있을까요? 조심스레 떠올리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잊고 있던 깨달음을 일깨워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함께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과 이어진 이 소중한 인연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부드러운 햇살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편지였습니다.